한국의 군인들은 자신의 청년의 귀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내놓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인의 휴가기간이나 외박은 반농담으로 생명 다함으로 군인에게 중요한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에 잠시 나온 군인들에게 작은 격려와 위로가 되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소외당하기도 하며 부적절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데요. 그 와중에 PC방에 찍힌 한 사진은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미국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데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집니다. 반면에 전라북도 임실군은 기존의 한국의 모습을 상당히 개선하면서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임실에서는 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그 수고와 노력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사회에서는 더 서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군부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을 상대로 일종의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2019년에 강원도 양구군청의 건의 게시판에는 강원도 양구 일대의 PC방 가격을 조사해달라면서 이 일대 가격 PC방 가격이 담합을 하고 있으며 구청이 나서서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을 시간당 2,100원으로 올렸다는 게 주요 사항으로 군인들이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PC방도 비싸기 때문에 힘들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동저의 트위터에도 2,100원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0원 미만이고 심지어 일정 금액 이상 음식 주문 시 PC방이 공짜인 경우도 있어서 많은 이들은 트위터로 이와 같은 뉴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해당 뉴스는 누군가 지어낸 루머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양구 근방의 PC방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었다고 하죠. 군인들이 휴가와 외출을 나왔다 들어가면 잠시 들리는 게 PC방으로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춰받을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한편 군인들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 PC방에서 군인이 맡아두고 간 자리라면서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군바리들이 자리를 맡아두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군부대 주변이라 PC방에 자리가 없다면서 군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인들은 있을 곳이 없어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PC방 자리를 돈을 내고 맡아야 했던 것이죠. 안 그러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미봉책을 한 것인데 이를 사진으로 올려 비판한 것은 너무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사연이 공유되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미 해병에서 5년간 근무했다는 A씨는 미국에서 군인의 지위는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며 미군에서 복무를 하자 미국 시민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치고 미 의대에 지원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미군 복무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군 복무 기록 때문에 의대를 거의 공짜로 다녔으며 대학 생활 때 거주 비용 및 생활비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 무료에 연금도 두둑히 받는다는 것이죠. 사회 곳곳에서는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존경심을 보내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과거 미국의 기내 탑승 일화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 육군 특공부대의 상사가 비행기에 탑승 후에 제복 상의가 구겨지지 않도록 옷장에 놔달라 부탁했지만 1등석이 아니라고 이를 거부당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1등석을 양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상사는 자신의 다양한 훈장에 달린 제복을 옷장에 보관하고 1등석에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교포 A씨는 미국에서는 군 복무 기간 중에 월급도 괜찮게 받고 제대 이후에 노후까지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존경까지 받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무료 봉사나 다름없는 군인들에게 푸대접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군인에게 커피 한 잔조차 인색했던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군인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자 일각에서는 군인들에게만 왜 그런 혜택을 주냐면서 스타벅스가 문매를 맞는 사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군타벅스, 군무벅스에 해시태그도 달면서 스타벅스를 불매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특별휴가를 받은 장변에 한해 매장 방문 시 3,800원 하는 오늘의 커피를 주는 행사였으며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동참한 행사이며 성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객들 중에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뒤늦게 이런 논란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젊음을 희생한 청춘이 겨우 커피 한 잔도 눈치 보며 마셔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하며 스타벅스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군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려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예전보다 상태가 안 좋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군인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들로 군과 군인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2만 9천여 명의 작은 시골 전북 임실군에 주둔 중인 장병들이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쯤이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읍내 식당 등에 장병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상가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제35 보병사단과 제6 탄약창의 장병은 총 2천여 명으로 임실군 인구의 10%에 육박합니다. 매주 평균 300명이 외출, 30여 명이 휴가를 나올 때면 한적하던 임실 읍내가 일순간 왁자지껄해집니다. 가게 밖 창문 너머로 알록달록한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활보할 때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살며시 미소가 번지고 읍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영내에 있다가 평일 오후 4시에서 8시 외출 허락을 받은 젊은 청춘들에게는 짧지만 귀한 이 시간이 임실 경제에도 소중한 것입니다. 읍내 어귀에 있는 PC방에서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입대 전에 즐기던 게임을 마친 장병들은 삼겹살로 배를 불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에 잠시나마 긴장감을 녹여냅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동참한 35사단은 부사관급 이상 간부들이 월 2회 밖으로 나와 점심을 먹기도 하고 군부대 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 해 훈련병 6천여 명, 가족 방문객 3만여 명, 면회객 15,000명 등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 임실군 농특산물 판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다른 군부대 주변 지역과 비슷하며 결국 군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임실군은 기존의 다른 군인들을 대하는 지역과는 다르게 장병의 사교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주군 군부대 외출 장병 및 육군 35사단 수료식 신병에게 각각 2,000원과 5,000원권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모범 장병에게는 119 안전체험과 치즈체험 등 다양한 관광형 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임실 앤치즈의 본향이기도 해서 장병들은 면회를 오는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즐겨 찾기도 합니다. 극장은 장병 외출 시간에 맞춰 상영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추가로 2,000원을 더 할인해 3,000원이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35사단 수료식 방문 가족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임실 필봉농악 공연을 지원하고 임실 여성단체 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료 음료 봉사도 합니다. 연애 가족이 없는 신병들에게는 임실 투어와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 외출 장병의 경제적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대에서 시내를 왕복하는 전세버스 45인승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장병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에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임실군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해 청소년 수련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자체와 군부대가 상생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휴가 나온 군인이나 그와 관련된 가족에게 과다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군부대 주변의 숙박업소에 잠시 방을 빌리는 대실 요금은 수도권에 비해 최고 8배가량으로 바가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징병들 가족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대실 요금을 냈고 식당들의 음식점도 부실하며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대한민국의 아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군인들을 더욱 대우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레비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하버드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수는 마크 램지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음 달 법경제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더 엔드 이코노믹스에 논문을 하나 투고할 예정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가 논문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고 일본군의 매춘부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대를 따라다니는 매춘부들은 전쟁 위험 때문에 일반 매춘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 사실관계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참담한 주장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계약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경우 일찍 떠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1, 2년 단위의 선불 계약을 맺었다. 결론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노예가 아니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역사적 근거가
넘쳐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들은 교수의 주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그의 주장이 알려진 것 역시 언론을 통해서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이 이 논문의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죠. 산케이 신문은 이런 헤드라인을 내세웠습니다. 위안부는 정부가 허용한 매춘부의 연장선이었다. 이어서 산케이 신문은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의 논문으로 의의가 크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교수의 정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일본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거기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195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대학까지 일본에서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일본법을 공부했습니다. 네, 사실상 일본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가 2018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은 우길 중수장입니다. 우길이라는 명칭이 의미심장하죠? 또한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그의 직함은 미쯔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좀 이상한 직함이죠? 미쯔비시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이 직함이 생긴 이유는 미쯔비시가 1972년 하버드 로스쿨에 동아시아 법학 연구 분야 교수를 지원해달라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램지어는 교수가 아니라 그냥 미쯔비시가 만들어낸 선동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문 역시 순수한 학문적 동기로 쓴 논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 논문의 출간 시기를 두고도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이 3월에 출간 예정인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판결이 바로 3월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학계와 언론이 조직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하버드대 교수들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램지어 같은 가짜 교수가 아니라 진짜 교수들이 나선 것입니다. 우선 하버드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지난 7일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국제적으로 크나큰 논란이 일고 있다. 네, 그가 쓴 논문이 굉장히 부적절해서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 완벽한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예커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문의 논리에 몇 가지 커다란 결점이 있다.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예커티 교수는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논문을 혹평했습니다. 그는 앤드류 고든 역사학과 교수와 함께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저널을 준비 중입니다. 1990년대 시카고에서 램지어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도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얼빠진 학술 작품이다. 램지어 교수는 앞뒤 사정이나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해당 논문은 개념적으로 잘못됐다. 동료 교수나 제자들의 주장을 보면 램지어 교수의 평판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역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인 유학생들의 규탄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한인총학생회 HKS는 7일 램지어 교수의 공식 사과와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HKS는 하버드 내 학부생과 대학원생 600여 명이 소속된 한인 학생 커뮤니티입니다. HKS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램지어가 위안부는 순전한 허구라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신국수주의자들이 반복해 재활용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이다. 램지어 교수는 어떠한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이 여성에게 매춘부를 강요한 어떠한 정부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가치가 있는 한국 학문, 1차 자료, 제3자들의 보고들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그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특히 학생들은 일본 정부조차도 호노다마 중 일부로 당시 일본 군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안소 설립과 운영에 관여됐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여성들의 증언들을 확장하려는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유용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학문적 자유는 진실을 찾는 진실탐구의 일환으로서 학문적 정합성에 대한 의무와 분리될 수 없다며 램지어 교수가 학문적 자유를 이유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KS는 이렇게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여성을 매춘부로 지칭해 인권을 무시하고 식민사과를 옹호하는 주장이다. 논문에서는 위안부 여성 징집 과정에서 자행된 사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의 사례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한국인 중간 공급자의 사례만 들어 징집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논문이 실릴 학술지에도 게재 취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HKS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인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명을 받은 뒤 11일에는 영문으로 번역된 규탄서를 하버드대와 학술지 측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학생회 등과 함께 공동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MGA 교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교수가 아닌 선동꾼은 사퇴만이 답입니다. 세계적 명문대학에 몸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된 움직임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움직임에 램지어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교수직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걸 잃게 생겼습니다. 긴장한 램지어는 한 대학 언론과 긴급하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중에도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는 친구들이 다수 있지만 이런 연출 등이 논문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네,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